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14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열리는 제1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전문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의 운용 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합니다.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 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과 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 개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고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3곳 중 2곳 이상이 현재 지속 중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7.7%가 완화 또는 폐지 방향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9%, 전면 폐지는 28.7%,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인 51.3%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2년간 매출액은 2020년 78.9%, 2021년 80.6%로 나타났고 2022년은 예상 85.7%로 조사되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객 수도 2020년 78.9%, 2021년 80%로 나타났고 2022는 예상 85.4%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시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영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내가 30.6%, 1에서 2년 이내 26.4%,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16.6% 등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2년간 가장 도움이 된 정부 지자체 지원 시책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이 13.3%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유지 지원이 13.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 같은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사유로는 10곳 중 9곳 이상이 지원 대상 아닌 일 꼽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운 49.0%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금 지원 확대가 4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이해가 20.7%,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2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도미노 연봉 인상으로 주목받은 IT,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평균의 함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수 임원들에게만 고액의 보수가 집중되는 상호화밥 구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웹젠은 지난해 3월 성과급 포함 연봉 평균 2천만원 인상을 발표했으나 웹젠지 회장은 2천만원은커녕 100만원 단위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웹젠은 게임업계에서 네 번째로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웹젠 노조는 첫 임금 교섭에서 일괄 1,000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 측은 평균 10% 인상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며 평균 16% 인상에 일시금 200만 원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기존에 제시했던 평균 10%의 평가비 이상 200만 원 보장이라는 추가 제안을 고수하며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웹젠 노조는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기업들은 웹젠에서 촉발한 임직원 간 연봉 갈등이 업계 전체로 불똥이 튀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IT, 게임업계는 지난해부터 돈 보따리를 풀며 우수 인재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15% 늘리겠다고 했으며 연봉 예산의 절반 정도로 임직원 기본급을 500만 원씩 인상키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복지제도 개편과 더불어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전년 대비 10%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기업도 상호합약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의 경우 계열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둬 비난받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젊은 직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미등기 임원 119명의 평균 급여만 4억 63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임직원 평균 급여액 1억 2,915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맨파워 강화가 필수라 지난해부터 대형 IT 회사를 중심으로 개발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회사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으로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려 하지만 성과 평가 방법 등에서 마찰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스타 개발자를 제외하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다수의 중소 IT 기업 직원들은 고된 업무 강도와 기대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하다. 반대로 예산이 많지 않은 고용주 입장에서도 인재를 뺏길까 전전긍긍한다면서 회사가 고액 연봉을 주는 이유가 있다며 이는 과도한 성과 경쟁으로 이어져 개발자들의 근속 연수도 상대적으로 짧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12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히타치 제작소는 종업원 1만 5천 명을 상대로 월간 노동시간을 자신의 근무일에 맞춰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사일 근무제를 2022 회계연도 중 도입합니다. 주사일 근무를 선택해도 총근로시간과 임금이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3시간 45분으로 지정했던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의 제한을 없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근무도 가능해집니다. 일본 기업들은 환자나 노약자를 돌봐야 해서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종업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사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무일 감소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축소해 결국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히타치 제작소는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종업원의 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주사일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히타치 제작소 외에도 NEC, 파나소닉 홀딩스, 시오노기 제약,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등 주사일 근무제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1위 자동차 공조부품 생산 기업 한온시스템이 노조에 가입한 사무연구직 노동자들에게 인사고과의 차별을 주는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1일 오전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한온시스템 부당 노동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회에는 900여 명이 넘는 생산직과 사무연구직 노동자가 가입해 있습니다. 당초 생산직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사무연구직 노동자도 가입하기 시작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정도인 440명 정도입니다. 매일 노동뉴스가 확보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A팀원이 인사평가가 낮게 나온 배경을 B팀장에게 묻자 우리 팀에 노조원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파업 1일당 마이너스 0.5점을 줬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팀장은 회사로부터 받은 교섭 상황을 비노조원 팀원들에게만 공유하면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피해 노동자 A씨는 인사고과 평가에 대해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지만 사측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노골적인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발생하였고 명백한 근거들을 회사에 제공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는 실업 장기와 고용 쏠림 등 노동시장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 타격을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과 소득 감소를 경험한 여성은 각각 21.3%, 37.7%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보다 7.3%포인트, 8.5%포인트씩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 기간 동안 무급휴가였다는 여성은 32.4%로 남성보다 11.6%포인트 많았습니다. 설문 대상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됐었다는 비중은 남녀 모두 21.5%로 같았음에도 뚜렷한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여성이 코로나19 위기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열악한 일터에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평균 월급을 살펴보니 남성은 344만원인 반면 여성은 2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비중도 남성이 여성보다 10% 이상 높게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실직 위험이 높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빗겨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5월 19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만큼 차별 시정 관련 제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19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사기 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 속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모색합니다. 또 노사 간 의견 대립 시 중재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올해 자문위원은 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전환 대응 관련해 실질적인 적용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2018년 임금교섭에서 처음으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고용 변화 등의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데 노사가 공감해 외부 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2019년 1기 자문위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 관련 토론회, 세미나와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기 자문위는 미래 변화 대응과 인력 변화 대책 연구를 시작했고 3기 자문위는 현대차 하이로드 전략과 고용 전환 지도 관련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현대차 대표이사는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그 안에서 재직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